수혈전입니다. 저는 오늘 또 커피를 두 잔이나 마시고 왔습니다. 또 이제 배달 어플이 엄청 많아지면서 집에서도 그냥 배달해가지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럼 넌 좋아하는 뭐 원두 이런 게 있어? 일단 그걸 싫어해요. 신맛 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산미? 산미 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저는 아는 게 그냥 콜롬비아 수프리모. 이 커피가 블렌디드 커피라는 말이 있잖아. 군대에 있을 때 책을 읽었던 건데 원두가 아무리 좋은 것끼리 섞어놓으면 이 맛이 안 나. 근데 싼 거라도 적절한 조합을 해서 섞으면 커피의 풍미랑 이런 게 엄청 좋아질 수가 있어. 약간 와인이랑 좀 비슷하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커피에 대해서 진짜 건강에 뭐가 도움이 되는 게 정말로 뭐가 있는지. 근데 최신 지견이지? 아주 최신 아니야. 아주 최신은 아니고 나온 지 조금은 된 논문인데 워낙 좋은 논문이어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제 논문이 어디에 실렸냐면 이제 더 BMJ라는 논문이에요. 2017년도에 나온 건데요. 임팩트 팩터라고 저희 논문 평가하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40점이에요. 40점. 네이처가 40이고 NEJM이 80 정도고 한 5점 정도만 되는데 실어도 경사가 낮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축구로 따지면 거의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입단하는 정도. 그 다음에 여자로 따지면은 이제 에르메스 그 이상급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여태까지 나온 논문들을 다시 다 정리를 한 거야. 세 가지로 데이터를 정리를 해요. 커피를 진짜 많이 마시는 사람이랑 적게 마시는 사람. 커피를 한 잔이라도 마시는 사람이랑 아예 안 마시는 사람.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이라도 그냥 뜨문뜨문 마시는 사람. 규칙적으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게 건강에 좋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몇 잔이 건강에 제일 좋을까 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커피 많이 먹으면 뭐 내가 녹는 이야기가 있나? 많이 먹는 사람이랑 적게 먹는 사람을 그냥 단순 수치상으로 비교를 하면은 많이 많이라는 게 먹으면은 기준이 있어요? 여기 그냥 뉘앙스상으로 정의를 하진 않았지만 많이 먹으면은 그냥 거의 5잔 이상이라고 보면 하루에? 돼요. 아 근데 요새 옛날에는 믹스커피가 이만했잖아. 그건 5잔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새는 커피가 그한테는 하나를 싸면 먹으면 배가 불러. 여기서 등장하는 실제 수치로는 7잔까지 나오더라고요. 7잔. 7잔. 너는 뭐좀 마시냐? 쉬는 날 많이 마셔야 3잔? 저는 연하게 2잔 마셔요. 난 한 2잔? 네, 연하게 2잔 마셔요. 보통은 그냥 한두 잔이죠. 많이 먹는 사람이랑 안 먹는 사람을 비교했을 때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은 많이 먹으면 19개 질환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6개 정도는 좀 오히려 안 좋다. 어쨌든 먹긴 먹는 사람이랑 아예 안 먹는 사람을 비교하면은 11개 정도는 그래도 이득이 되고 한 3개 정도는 안 좋다. 그럼 딱 여기서 네가 임팩트 남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그쵸. 그걸 이제 제가 질환별로 구분을 해드릴 거예요. 내가 녹니? 뇌가 녹는 건 없어. 아쉽더라고요. 하루에 한 잔씩 꾸준히 마시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쨌든 간에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11개 정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질환들이 있다. 그리고 3개 정도가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커피가 보면 일단 기본적인 도움이 된다는 쪽이 더 많은 뉘앙스네. 연구들을 종합해보면은 어쨌든 통계적으로는 좋은 게 훨씬 더 많다. 하루에 3잔 정도 커피를 마시면은 아예 안 마시는 거에 비해서 사망률을 낮추는, 그냥 모든 사망률 통틀어서. 그리고 하루에 한두 잔은 한 4% 정도 사망률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더 마시면 어떻게 되냐? 7잔은 한 10% 정도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3잔일 때가 제일 높게 감소를 해요. 이거는 한 15% 정도였던 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질환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심장, 하루에 3잔 먹을 때 위험률이 제일 감소했어요. 야 그럼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렇죠. 해야 되겠네. 하루에 3잔이 딱 그렇게 들어가면은 좋은데 사망률이 무려 19%.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률은 16%, 중풍은 30% 줄어들었다고 해요. 3잔보다 더 많이 먹거나 더 적게 먹거나 했을 때 더 좋아지는 건 없어. 맥시멈 5잔 정도까지가 그나마 조금 용량이 커질수록 도움을 좀 본다. 나는 커피를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했거든?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니까. 커피를 먹으면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혈압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는 있고 실제로 평균 비교를 했을 때는 혈압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 이걸 다 데이터를 해서 돌려보니까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고지혈증이 의외였어. 이것도 나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아 그래? 네, 올라가. 그래서 반대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커피를 또 많이 마시는 거를 만류를 드리는데 이것도 또 통계적으로 또 의미가 없었어. 또 궁금하신 암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또 흡연자랑 비흡연자가 달라. 비흡연자는 암 관련 사망률이 2% 줄어들어요. 흡연자는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면 사망률이 오히려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약간 소량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좀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기에 담배를 끊으시던지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네. 재밌는 상황이 또 뭐 있냐면은 흡연을 하는 사람이 커피를 많이 마신대요. 그 다 왜 그런지 밖에 모르겠어. TV에서 영화 보면 담배를 마시면서 그렇게 믹스 커피를 먹어. 그리고
암 중에서 커피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암이 있었어요. 진짜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던 게 4가지가 있었는데요. 요러겠죠. 전립선암, 자궁 내막암, 그 다음에 피부암, 그리고 간암. 커피를 마시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폐암, 비흡연자 기준으로만 해요. 왜냐면은 암에 관련해서 워낙 흡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흡연자이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비흡연자이면서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8% 정도 발생률이 낮아진대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을 한 게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커피를 마시라고요. 야, 형한테 커피 좀 마셔보네. 커피에는 이게 항산화, 항염증, 항섬유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모든 종류의 간 질환에 다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로 담낭계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야, 하더라고요. 형 담나에 돌이 있어. 이 형 진짜 커피 마셔야겠네 진짜로. 3cm짜리 돌이 있어. 그리고 내가 또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류성 식도염이 안 좋을 것 같잖아. 근데 이 커피는 아메리카노를 말하는 거야.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거 그냥 없어요. 커피야? 네, 그냥 커피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럼 그 논문이랑 커피 한 잔의 용량은? 아 그런 것도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생각하려면 돼요. 외국 논문이다 보니까 보통은 그냥 이 정도, 요 정도의 커피잔일 가능성이 제일 많을 것 이탈리아는 같아. 작잖아. 그건 이제 유럽 쪽은. 근데 이제 농도는 진할 수도 있지. 그게 그치. 또 약간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지. 그리고 의외로 그 역류성 식도염 있잖아요. GERD. 그건 많이 생기잖아. 근데 확률은 높아지는데 이것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 아. 좀 신기했어. 난 당연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내과 해리슨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더 BMJ 임팩트 팩터 40점짜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당뇨. 이제 있으신 분이 아니라 당뇨를 발생을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가 커피를 마시면은 제2형 당뇨의 발생에 조금 도움이 된다. 방금의 질환들도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발생할 게 줄어든다는 거지. 발생률이랑 이제 사망률, 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한 사망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남녀가 갈리는 게 있었어요. 교과서 예전에 배웠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골절의 위험도가 달라지더라고 하더라고요. 한성은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한쪽 성은 골절의 위험도가 낮아져. 남녀가 마셨을 때. 여자가 높아질 것 같아. 남자가 높아질 것 같아. 역시 저의 의견은 다르긴 하네요. 네. 여자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남성에서는 낮아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자는 칼슘의 흡수가 오히려 떨어진대.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절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근데 단서가 뭐냐면은 이 정도로 안 좋아지려면 하루에 4잔 이상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 꿀팁 4잔 이상 마시는 여자분들 칼슘을 많이 먹으면 되지. 칼슘을 먹던지 커피에다 우유를 타서 마시라고 라떼를 얘기를 마시면 했다. 되겠네. 네, 그런 식으로 카푸치노나 라떼를 마시면은 그게 어느 정도 단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파킨슨, 우울증, 인지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있잖아요. 그 안정원 교수 엄마가 걸린 것 약간 같은 신경병 쪽으로 좀 좋은가 보네. 이런 신경계통 것도 쪽으로. 네, 다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와이프가 임신 중이어서 때 임신에 관한 내용을 빼뜨릴 수가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사실 첫째 임신했을 때 커피를 입에도 안 댔어요. 지금 뭐 거의 매일 마셔요. 네, 둘째는 확실히 많이 잘 그냥 대충 키우는 거 대충 배부터 대충 키우더라고요. 커피를 많이 마실 경우에 임신 1기와 2기에는 조산과 저체중아의 위험도가 증가된대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무언가들이 다 발달할 시기고 3기에는 이거를 키워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3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3기. 근데 임신 중에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꾸준히 마시게 되면은 그 애가 태어났을 때 백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놈이 잘 모르겠어. 이거 있지. 이거 있지. 이거 오늘 또 댓글 날리겠는데. 근데 이거는 어떤 한 연구에서만 나타난 거고 증거가 아직 충분하지는 않다라고 얘도 주석을 달았어요. 얘도 공격받기 싫으면 리젝 될까봐. 논문 리젝 될 수 있잖아.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써놓으면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게 일어났다는 논문이 나왔다는 거는 이제 확률이 낮아도 나한테 오면 100%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조심하긴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임신했을 때 카페인 섭취가 일반인이랑 다른 게 2가지가 달라요. 카페인을 내가 몸에서 분해하는 속도가 절반이야. 나한테 카페인이 머무는 시간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양을 줄이던지 아니면 농도를 줄여서 드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꼭 마시겠다고 하면은 카페인이 태반을 통과한다대? 애는 이거를 분해를 거의 못할 거 아니야? 애들이 카페인에 엄마보다 훨씬 더 노출이 길게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형이 콜라 어머님 많이 그치, 드셨다고 했잖아. 우리 엄마 매일 콜라 먹어가지고 그냥 잘 그래가지고 때도 커피를 마셔도 바로 잘 수 있어. 여기가 한 질문입니다. 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커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많이 마시더라도 하루에 한 3잔 정도까지가 제일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싶고요. 간이 안 좋으신 분들, 뭐 심장계통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암 관련해가지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 커피를
커피를 좀 꾸준하게 드시면은 조금이라도 도움받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거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디카페인 커피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커피에 대해서 하면서 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나와 있는 내용보다 아무래도 팩트체크를 한번 하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핸디커피도 또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꼭 달아주시고 늦은 하루도 박살나세요.